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9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간고사 제가 이제 채점을 다 했고 봤는데 일단은 시험을 안 보신 분이 세 분 계세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어차피 문제가 단톡방에 다 어, 공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서 이제 보내주십사 제가 이제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 두 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 시험 이제 보셔서 여러분들이 답을 그 점수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과목을 신청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다 이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 네. 제가 이제 뭐 깐깐하게, 막 점수를 짜게 준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점수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일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쓰셨으면 최소한 제가 다 95점 이상, 보통 뭐 97점, 8점 이렇게, 네, 96, 97, 98 이렇게 점수를 다 드리는데, 이제 안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을 안 쓰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미디어 리터러시의 신장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책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만 해도 쓰시면 제가 점수를 드릴 텐데 안 쓰시다 보니까 점수를 드리기가 참 난해하더라고요. 제가 점수 0점을 그래도 0점을 드리진 않았어요. 뭐 몇 점 좀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막 뭐 두 문제, 세 문제 답을 안 쓰시다 보니까 그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고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음, 뭐라도 이렇게 쓰셨으면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말고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이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과목의 표준 강의안 학교에서 제시하는 표준 강의안은 첫째 유튜브 실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교시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튜브 실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쇼츠 3개, 동영상 2개, 그리고 동영상 안에 포함되는 어떤 뭐 요소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유튜브 실습이니까 거기서는 표준 강의 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성공 콘텐츠 발표예요. 성공 콘텐츠 발표하신 분도 있고, 발표 안 하신 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기말고사 때 점수를 이제 정산할 때 좀 점수가 좀 차이가 날 거고, 세 번째는 독립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독립평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온라인 수업 진행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이제 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어, 그 유튜브 실습을 하나 해주셔야 되고, 네, 유튜브 실습, 네, 그 다음에 성공 콘텐츠 발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과제를 최소 한 개 이상 받아라. 네, 리포트를 최소 한 개 이상 받아라.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소설 또는 영화 또는 이제 제가 그 두 개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서유미의 단편 소설을 제가 이제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서 그 단편 소설을 쓰셔서 최소한 한 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또 제가 기말고사 때 또 반영을 해요. 그리고 기말고사에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갑니다. 한 문제. 그래서 총 그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기말고사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우리는
실제로는 유튜브 실습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는 기말고사 자체를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 기말고사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자, 1번 문제는 제가 출제하는 문제예요. 2번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수행한 유튜브 내역을 쓰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쇼츠 3개 이상, 동영상 2개 이상, 그 다음에 그 동영상 2개 안에 이제 뭐 어떤 요소들 제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 만드셨냐, 안 만드셨냐. 그게 점수가 몇 점이 가장 커요. 그걸 다 만드시면은 점수를 다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점 나간다면, 네. 그럼 문제 한 문제, 유튜브 실습.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성공 콘텐츠 발표하셨냐, 안 하셨냐. 네 번째는 과제를 제출하셨냐, 안 하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정산해서 기말고사를 개최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네, 기말고사 1번 문제 제가 출제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14주차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도 안 쓰시면 제가 점수를 드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도 하나도 안 쓰셔서, 어떤 분은 그냥 뭐 막 쓰셨더라고. 제 수업 내용과 관계없이 쓰셨더라고. 근데 그렇게라도 쓰셔야 제가 뭐 14점에 10점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예 안 써버리면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기말고사 때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제가 그 7주차 1교시에서 복습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걸 안 보셨나 봐요. 근데 뭐 그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시면 어쩔 수가 없죠. 아무튼 점수 확인하시고 뭐 9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점수를 보고 있는데 92점인 분이 한 분 계시고 94점인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96점, 97점 다 쓰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아예 안 쓰시다 보니까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막 60점대, 70점대 초반 이렇게 점수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60점대, 70점대 초반 나오신 분들은 꼭 기말고사 때 좀 잘 써주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교시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실습 하신 내용을 그냥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기말고사 쓰시는 거니까 유튜브 실습 내용 좀 잘 해주셔서 기말고사 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근데 패스를 할 때 이왕 점수 잘 나오면 좋잖아요. 95점 이상으로 나와서 점수가 A뿔 맞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학기에 어떤 분도 63점, 64점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실습 몇 개만 더 하시면 제가 점수를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생각엔 아마 패스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왕이면, 95점 이상 맞아서 그렇게 A뿔로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결산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2교시 때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시 네. 자, 이제 우리 9주차 1교시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유튜브. 자,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그 쓰는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노래 다, 불러보셨죠? 한 번씩은 불러보셨을 테고, 많이 다 들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어렸을 때, 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하지 못했고,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전화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직장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1980년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는 어 이제 집이 없었고 새방 살았거든요. 새방, 전세방 살았고 주인집이 따로 있었죠. 근데 주인집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하러 왔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리고 그 주인집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다른 집들도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하러 왔었어요. 돈 얼마 들고. 네. 그 당시에 공중전화가 20원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20원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100원 들고 오고, 이렇게 전화를 하러 왔었어요. 우리 집에. 네. 어,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는 20원 가져오면 안 된다. 100원 가져와야 된다. 그때 그러셔가지고 아니 공중전화 20원인데 왜 공중전화하고 다르다. 우리는 최소한 100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전화기에 자물쇠도 잠궈 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그 친척들도 그때 이제 80년도에는 전화기가 없었고 한 82년, 83년이 되면서 이제 전화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그때 공유했죠. 이제 국자리가 한국 번호가 하나였죠. 사국에 이렇게 됐어요. 저희 집 전화번호가 사국에 이렇게 뭐 이렇게 네대 나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 때 이게 가장 늦게 생겼어요. 85년. 85년에 저희 할머니 댁에 전화가 생기면서 저희 우리 모든 친척들의 전화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사촌 형들이랑 명절 때 모여서 얘기하기로는 정말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뭐 외국 영화 보면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 것만 아니라 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야, 진짜 미래에는 사람마다 하나가 다 전화기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 웃었죠, 사실은. 다 웃었죠. 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진짜 일어나 버리니까 정말 놀라웠죠. 어, 그리고 이제 정말로 또 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는 것은, 어, 정말,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다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옛날에 KBS, MBC 뭐 이런 텔레비전에 내가 나가는 거였는데 물론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긴 하는데 내가 KBS, MBC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방송국을 만들어 버려. 내가 내 텔레비전을 만들어. 그리고 내가 그 텔레비전에 내가 출연하는 거야. 그건 가능해 버렸어. 이제 가능해졌어. 이제. 네. 물론 그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게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긴 해요. 네.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게 실현이 됐어. 정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그게 지금 실현이 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 텔레비전이 바로 뭡니까? 유튜브라는 거죠. 예, 유튜브.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구두차 때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시작, 유튜브 발전, 또 어, 유튜브의 사특징. 유튜브의 사특징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한번 제시를 해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2005년에 시작했고요. 로고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로고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유튜브 로고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유튜브라는 건 뭐냐? 유는 너, 당신이고, 티브는 팁이다. 당신의 팁이다. 당신이 원하는 팁이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유튜브, 뭐, 가장 지금 아주 작은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네, 4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냥 뭐 저 개인적인 거를 올리는 아주 작은 정말, 그냥
뭐 있다 그 의미죠. 뭐 수익을 창출한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이제 좀 더 음, 좀 더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제가 하는 일을 더 키우고 싶다면 이제 정말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또 스텝도 준비를 해서 하겠죠. 네. 근데 그 정도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제가 TV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방송국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뭐 그게 이제 볼품 없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있는 많은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나름 한 분야에서 성공한 학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이가 다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분들이 있고, 뭐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다 유튜브를 하시고,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 수가 그래도 아무래도 안 돼도 한 10만 명 돼. 10만 명에서 50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드셔서 전혀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유튜브 그 사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튜브 관리를 다 해주셔요. 해주시고 그분들은 이제 그 교수분들은 가서 촬영만 하시는 거예요. 촬영만. 촬영만 하면은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해가지고 거기 영상 편집해서 다 올려주고 이런 거. 그리고 유튜브 홈페이지도 다 관리를 해주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꽤 있는 거죠.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런 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바빠서 이제 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 채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 채널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 채널에서 사실은 열렬한, 시청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그래서 저희 언니 어머니가 좀 당연히 따로 살죠. 따로 사는데, 어,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하실지도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려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저희 어머니는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들이 나왔으니까. 네. 뭐,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너무 바빠서 못 올리는데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랑 식사 한번 하면서 얘기하면은 어머니께서 요즘 이게 많이 안 올라왔다 새로운 영상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 요즘 바빠서 못 올렸다. 그러면 또 이제 아유 또 시간 되는 대로 올리겠다 하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 가끔 또 얘기도 하시고 제가 태권도 올리면은 요즘 뭐 태권도 올렸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진짜 아주 열렬한 시청자죠. 네. 제 가족들은 초창기에는 클릭을 몇 번 해줘서 조회수를 올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귀찮아서 그것도 안 해요. 네. 네. 하여튼 하나의 팁이라는 거예요. 팁이. 팁에 제가 출연하고 있고 제가 열렬한 시청자 한 명은 제가 확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유튜브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Broadcasting Yourself. 그래서 당신 자신을 방송해라. 네. 이 슬로건이 당신 자신을 방송하라 이거죠. 유튜브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스티브 첸, 채드 헐리, 자베드 카림, 네. 대표자는 수잔 보이츠키, 네. 취급 품목은 동영상, 본사는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어요. 네. 설립자는 이렇게 지금 세 명이 원래 설립을 했었죠. 네. 그 후에 이제 구글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처음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에서 함께 일하던 스티브 첸, 채드 헐리, 자웨드 카림이 2005년에 공동 창업을 했어요. 이때 첸과 자웨드는 엔지니어였고 헨리는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친구분들 중에 웹 디자이너가 있을 텐데 제 친구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스티븐 첸의 아파트에서 찍어둔 파티 비디오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자 자신들의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좀 홍보 차원의 멘트다. 네. 자, 유튜브 시작할 때 사실 동영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어였을 뿐이었죠. 슈퍼볼 공연에서 제니 잭슨의 가슴 노출사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비슷한 영상, 찾기 어려운 영상들을 대신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데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고민을 했는데 듣기도
좋고 외우기도 쉽게끔 두 음절이어야 하고 알파벳은 7자 이내여야 하고 두 음절에는 각각의 또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소셜, 하나는 미디어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회사 이름 전제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헐리가 유튜브란 이름이 어때? 그러니까 첸이 좋아 너무 멋져 적극 동의하면서 유튜브란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죠. 유는 모든 사람은 튜브는 미국 속어로 TV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TV 당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TV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현재. 2005년 2월 14일 유튜브닷컴이라는 도메인을 획득했고요. 자, 2005년 4월 23일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죠. 네. 그래서 자웨드가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배경으로 찍어 올린 18초짜리 영상물 네, 동물원에 나 Me at the Zoo 여기는 동물원이고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코끼리지요. 이 코끼리의 정말 정말 멋진 점은 코가 길다는 겁니다. 네,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했다라는 처음에 네, 18초짜리가 네, 동물원과 나라는 코끼리 포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전부인 재미가 전혀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게 바로 오히려 이게 바로 유튜브의 매력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튜브의 매력. 네. 동영상을 만드는데 복잡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또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지금 이 18초짜리 동영상이 복잡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튜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자, 2015년 11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Broadcast Yourself,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죠. 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유튜브의 매력에 넘어간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죠. 2016년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은 유튜브가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만 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자극, 상호 교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유튜브를 올해의 최고 관명품으로 선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 유튜브가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2006년이었어요.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거죠, 사실은. 네. 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AI도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10년 지나면 본격적으로 10년이 뭐야? 한 2030년만 돼도 본격적으로 우리들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네, 요거 이 타임은 유튜브가 값싼 기기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비디오를 촬영 편집할 수 있고 웹 2.0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또 톱다운 방식의 미디어 문화를 종식시킨 것 이런 것이 세 가지 혁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비디오를 촬영 편집할 수 있다. 톱다운 방식의 미디어 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어떤 문화 향유 방식. 어, 어떤 정부나 이런 지도자들이 또는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퍼뜨려서 그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깨버렸다라는 거죠. 어? 어. 그래서 거꾸로 이제 바텀업 이제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를 향해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창출해서 문화를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어떤 혁명적인 어떤 사건을 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창업 1년 만인 2006년 7월 유튜브에는 하루 6만 5천 개의 신규 영상물이 업로드되었고 하루의 영상물을 보는 횟수는 1억을 돌파했고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은 2006년 10월 유튜브는 인터넷 진화의 다음 단계로 극찬하며 16억 5천만 달러, 약 1조 5,800원을 지불한 유튜브를 인수했는데 그때는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은 헐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구글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구글은 유튜브 인수의 전통 미디어 사업자들을 경악했어요. 유튜브가 TV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훔쳐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동시에 유튜브가 컨텐츠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켄 올레타는 구글 뒤에서 유튜브에서 방문자들이 본 것은 대부분 UGC, 짧은 자체 제작 동영상이었다면서 네. 자, 애완동물 묘기, 재기발랄한 농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참상, 제니 잭슨 가슴 노출 사건 등 상대들이 업로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점차 이제 유명 TV 프로그램 영상이나 스포츠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 등으로 사용자 폭을 넓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개인 동영상을 찍다가 이제 이렇게 유명 TV 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스포츠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 등으로 사용자 폭을 넓혔는데 처음에는 개인 걸 찍다가 이제 공적인 동영상을 가서 이제 활용하게 됐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어, 저작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사람들이 직접 녹화해서 공유한 것으로서 저작권 도용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유튜브의 최대 약점은 바로 저작권 침해였어요. 그래서 전통 미디어 그룹들이 이를 이제 문제 삼고 나선 거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할머는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결국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고, MTV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 비아컴 회장 썸너 레드스톤이 있었는데 유튜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소송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중단하는 것이다. 비아컴은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근데 이미 대세는 유튜브 편이었죠. 사전에 콘텐츠를 감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유튜브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하지만 이후에도 저작권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한 유튜브는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콘텐츠를 유지하는 대신 유튜브가 원작자에 대한 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네. 유튜브와 구글의 영향력 증대를 두려워하면서도 콘텐츠 광고 사업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상을 두드렸던 기성 미디어 그룹들이 유튜브의 공주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예컨대 유니버설, 소니, EMI 등 글로벌 음원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들이 디지털 음원 구매나 콘서트 및 광고 수익을 누리고 유튜브에서 레이디 가가 등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아무런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비아컴 역시 유튜브와 화해하고 콘텐츠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편했죠. 유튜브 역시 독창적 저작권 보호 시스템인 콘텐츠 검증 기술을 개발해 파트너들이 저작권 보호는 물론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유튜브는 초창기 저작권 침해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후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 파트너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미 유튜브가 대세였기 때문에 유튜브를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됐던 거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유튜브가 뭐 그렇게 뭐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유튜브의 발전은 2007년 이후에 발전하게 됐는데 첫 번째 정치적인 면모가 있었고 두 번째 우리 싸이가 이제 유튜브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2008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의 동영상이 이메일이나 전단지에 의존하던 기존 선거전 영상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예컨대 2007년 7월 유튜브는 신혜영과 함께 대통령 후보 토론을 개최했는데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 녹음 방송을 본 사람은 CNN보다 많았습니다. 오히려 CNN보다 유튜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혜택을 받은 것은 이른바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고 칭하거든 버락 오바마.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는 말은 오바마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동영상 플랫폼과 SNS의 도움을 크게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지지 세력을 확장하게 했던 거죠. 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 입후보 소식을 알렸는데 단연 오바마가 압도적이었다.
유튜브를 활용한 오바마의 적극적인 선거 운동은 상대 후보 공화당의 존 맥케인과 비교해 매우 놀라운 것이었죠. 당시에 2008년 대선 직전 버락 오바마닷컴 유튜브 채널은 2천만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지만 존 맥케인닷컴 채널은 한 200만 건,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는 맥케인 지지자들이 연령이 오바마 지지자들보다 높아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활용이 서툴렀다. 그러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거와 정치에 미친 유튜브 영향력을 반영한 신조가 된다는데 정치의 유튜브와 동영상 중심으로 보고 느끼는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정치 담론이 읽고 쓰는 텍스트 중심의 정치 담론을 대체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 된 거죠. 유튜브를 매개로 한 이른바 동영상 선거와 정치가 이미지 정치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걸 담고 있는 말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정치는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2009년 미국 의회는 유튜브에서 공식 채널을 개설했으며 세계 각국의 정치는 역시 선거 전국에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튜브와 싸이 2012년 7월 15일 공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012년 12월에 전 세계적으로 10억 뷰를 넘어서는 폭발적 인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말 유튜브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유튜브 덕에 세계적 가수가 된 싸이의 사례가 시사하듯 2010년대 들어 유튜브는 K-팝 열풍의 진원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NE1, 빅뱅,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2PM, 원더걸스 등 국내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죠. 예컨대 2013년 소녀시대는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팝스타를 제치고 유튜브 뮤직 어워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유튜브를 매개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팝 열풍.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발전하는데 싸이가 기여했고 또 거기 K-팝 열풍 같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 문화평론가 강명석은 소녀시대가 유튜브 뮤직 어워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레이디 가가나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보다 미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리는 없지만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소녀시대를 비롯한 한국의 인기 아이돌은 이미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언급합니다. 한국의 가수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의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 우리 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로 송출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뭐 이런 뭐 소녀시대나 이런 그 정도 능력이 없는데요. 없으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만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한국의 어떤 가수들이 전 세계의 어떤 가수, 전 세계의 가수, 세계 인지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최고가 될 수 있다. 뭐 제가 이거는 너무나 지금 어, 현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좋은 컨텐츠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가장 큰 플랫폼은 방송, TV였다면 앞으로의 주목받는 플랫폼은 유튜브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TV의 영향력이 뭐 사실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TV가 몰락하지는 않죠. 그래도 둘은 경쟁력 관계이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근데 저는 보면 사실은 지금은 거의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유튜브는 어, 아무리 못 봐도 하루에 한 30분은 보는 것 같아요. 평일날은 워낙 바쁘니까 뭐 잠깐 보거나 아니면 뭐 잠자기 전에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또 잠깐 보거나 한 30분 정도는 보는 것 같고 평일날은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더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텔레비전은 안 봐요. 완전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 텔레비전을 봤었지만 유튜브 텔레비전 완전 대신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경쟁적 관계이긴 하지만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 그래서 네.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는 2교시에 이어서 뭐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1교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